불가살 구화 10화 재밌더라입니다. 구화의 시작은 두억신이에게 공격당해 앉아있던 단활과 오글태 그리고 민상훈이 삼자대면하며 시작합니다. 민상훈이 오글태가 단활의 가족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자 오글태가 민상훈이 거짓말해서 단활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공격합니다. 민상훈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 두억신이가 놔두고 간 독극물 주사기로 단활이 오글태를 공격해서 무력화시킵니다. 단활의 상처가 쉽게 낫지 않아 민상훈과 권효율이 함께 도와 집으로 데려옵니다. 단활은 상처가 다 낫지 않았지만 민상훈에게 오글태가 단활의 가족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한 김구분을 찾아 확인하려고 합니다. 김구분은 민상훈에게 이야기하려다가 같이 있던 단활의 손등의 상처를 보고 흥분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단활은 미심쩍어하면서도 김구분의 격한 반응이 민상훈을 여전히 살인범으로 이야기한다고 결론짓습니다. 하지만 단활은 실망을 하는 민상훈을 보고 불가사리였던 민상훈보다 지금의 솔직한 민상훈은 믿을만 하다는 말을 합니다. 침들의 캐릭터 오글태는 단활의 공격을 받고 들에 무력히 누워있으면서 전생을 기억해냅니다. 오글태의 전생의 아버지는 단극장군 권효율이었습니다. 오글태의 아버지는 장자인 오글태보다 차자인 아들을 더 좋아했는데 오글태가 들에서 동생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격자가 있었는데 바로 불가사리였던 민상훈이었던 것입니다. 오글태가 목격자도 죽이려 했지만 그 힘을 이기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성경의 가인과 아벨이 생각나는 것은 저뿐일까요? 혹시 오글태가 죽인 동생이 단활이 된 것은 아닐까요? 또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오글태와 민상훈의 악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오글태와 불가살 민상훈과의 첫 만남은 오글태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그 죄를 불가살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독극물로 힘을 잃은 오글태는 사과 장사하는 부부를 찾아가 살인을 해 그 피를 마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권효율은 단활이 불가살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혼란스러워하며 흥신소에서 술을 마시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권효율의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귀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에 힘들어하던 권효율과 여동생은 불가살의 겁을 먹은 연쇄 살인자 아버지에게 독이 든 우유를 먹을 뻔했다가 도망갔고 숨어있는 중에 아버지는 불가살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몸이 쇠약했던 여동생은 불가살의 등장과 함께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것이었습니다. 권효율은 동생을 죽인 것이 불가살이라고 생각하고 불가살의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단활은 흥신소에 찾아와 권효율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권효율의 태도에 뒷걸음질 칩니다. 단활은 그저 권효율이 괜찮은지만 확인하러 왔다고 합니다. 단활과 민상훈은 오글태가 단활의 가족을 죽였다는 증거를 찾으러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다가 단활의 가족을 죽일 때의 목격자가 있냐는 민상훈의 말에 민시호를 생각해낸 단활은 민시호에게 스스로 자신의 전생을 보라고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도윤은 오글태에게 가서 감시 임무를 더 이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글태는 남도윤을 은근히 협박합니다. 민시호가 임신한 사실을 희석이 알게 됩니다.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케이크를 사와서 다 같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남도윤은 더욱더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남도윤을 단활이 달래며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같은 것을 합니다. 단활은 대화를 나누던 중 남도윤의 후견인이 궁금해 권효율을 통해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오글태의 첩자인 것을 알아내고 남도윤을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던 남도윤은 오글태에게 전화하지만 오글태도 남도윤을 매몰차게 대합니다. 심지어 오글태가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던 친형도 죽었고 오글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남도윤은 배신감의 멘붕에 빠집니다. 민상훈과 단활은 오글태가 집을 알고 있어서 언제라도 쳐들어올 것을 알고 다른 데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민시호가 급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도윤이 태어났을 때 눈을 볼 수 없었는데 오글태가 고쳐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어디로 갈지 몰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 단월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전생에도 아들에게 못해 준 것이 한이 되었는데 또 아들을 매몰차게 대하고 쫓아냈으니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단월이 남도윤을 찾으러 나가며 구화를 마칩니다. 10호의 시작은 어디 갈 데 없어 오글태의 집으로 가는 남도윤에게 차 한 대가 접근하며 시작합니다. 그 차에는 두억신이가 있었습니다. 두억신이는 경계하는 남도윤을 달래서 차에 태워 데리고 갑니다. 단월은 오글태를 피해 민상훈을 피신시키려다가 남도윤을 찾아 나섭니다. 단월은 남도윤을 찾으러 떠나면서 민상훈에게 오글태가 올 수도 있으니 숨어있을 장소를 알려주고 폐쇄 공포증이 있는 민상훈을 도와 숨어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글태는 민상훈을 데리러 집에 오고 민시호가 막아보지만 오글태는 맘대로 집을 헤집고 다닙니다. 민상훈은 폐쇄 공포증에 힘들어하면서도 벽장 안에 잘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글태는 귀신같이 그 방 앞까지 옵니다. 그때 단월이 돌아와서 오글태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단둘이 이 이야기하자고 하다가 차 사고를 냅니다. 안전벨트를 안 맨 오글태는 온몸이 부서지게 되는데 그런 오글태에게 남도윤을 납치한 두억신이의 정보를 얻고 민상훈과 함께 두억신이를 찾아 나섭니다. 단월은 권효율에게 오글태가 가르쳐준 형림동 부부 등기 살해 사건을 알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에서 두억신이의 이름이 김상희였고 김상희는 또 시부모님을 살해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상희의 남편 또한 귀물이어서 남편이 그 부모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단월은 두억신이 김상희의 남편이 수의사로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글태도 남도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이 있어 순수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월은 오글태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차가 고장난 권효율은 오글태와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오글태와 권효율은 읍내의 동물병원에 가고 단월과 민상훈은 파두산의 두억신이 숲에 갑니다. 600년 전에 두억신이가 살던 숲이었습니다. 거기서 단월은 두억신이와 싸우게 되는데 그 남편 귀물의 공격을 받습니다. 민상훈이 그 남편 귀물에게 죽을 뻔하였지만 민상훈의 기지로 남도윤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단월이 쏘아진 활을 중간에 잡음으로 민상훈은 간신히 살아납니다. 두억신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차에 탔는데 거기서 오글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억신이는 오글태가 단월의 가족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남도윤에게 했다고 하자 오글태는 두억신이를 죽이고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남도윤은 약에서 깨어 두억신이 시부모 집을 떠나며 단월에게 전화합니다. 단월을 찾으러 오겠다는 말에 신이 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오글태가 먼저 만나 남도윤의 폰을 부셔버리고 두억신이에게 들은 말을 확인하고 남도윤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권효율이 남도윤을 발견해서 119를 불렀습니다. 단월도 민상훈도 뒤늦게 달려와 슬픔에 울부짖습니다. 오글태가 단월의 가족을 죽이고 그 누명을 민상훈 불가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고편에서 단월은 자신이 마련한 우물에 오글태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오글태와 민상훈의 악연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단월이 왜 불가살의 저주를 받게 되어 불가살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는 아직은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있어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재밌더라였습니다.